자, 첫 번째 제보 후 우즈벡 국적 아내가 혼외자를 낳았는데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던 정말 황당무계했던 사건. 자, 지난 방송에 나왔던 충격적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내 옆방인 거 알죠? 네, 알아요. 옆방에 소리 다 들려. 당당해 그렇게? 왜 둘이 방에 왜 같이 있어? 아니, 아침에 왔어요. 방을 따로 잡아야지. 남녀 관계잖아. 어제 결혼했잖아. 너가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 아니, 괜찮아. 똥 치는데 나 여기 휴대폰 봐요, 너. 이거는 예전에 실패한 조합이 유리야. 오스가 이끌 돌아가서 스포디에 사마시기를. 하였다 간데 보상? 이때다 간데 보상 하였다 꽃다시니. 나 유리야. 이랑트를 멋있게 기회가 유리가 마시게 돼. 나는 이런 분한 작성 못 들어 özbek 기회가 yaşayayım. 자, 방금 보신 영상이 말이죠. 우즈벡 아내가 이 다른 남성과 한 방에 같이 있던 장면을 시누이,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지인이 찍은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걸린 겁니다. 저도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즈벡 아내가 같이 있던 저 남성이 자기 사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사촌이 옷을 벗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 사촌이랑 호텔방에서 저러고 있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결국 사촌도 아닌 걸로 알려졌고 우즈벡 아내는 혼외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당시 아내가 가출한 상태라서 이혼 소송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가출한 상태인데요. 다행히 재판은 4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우즈벡 아내 혼외자 출산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피해 남성의 누나와 매형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우즈벡 여성의 불륜을 직감한 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고향을 가 있던 기간인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매형과 누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자는 이 여성의 제안을 듣고 현장 답사를 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분이 이상한 거는 처음에 갔을 때 만났는데 우즈벡 사람들 인사가 저래? 입에다 뻗거든요. 사촌 동생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아예 계속 대표했어요. 아, 기사식으로 계속 제가 하숙캠프에서 새벽에 이게 분명히 다른 데에서 잠을 잔다라고 했는데 일찍 깨서 새벽에 호텔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왔어요. 나갔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걔하고 같이 잠을 잤던 거죠. 이제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눈치를 챘다. 그냥 영상 틀어라. TV 소리가 이러잖아요. 그 호텔에 TV가 없습니다. 그 호텔에 TV 자체도 없고 더 웃겼던 거는 2층에요. 투스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층. 그 바로 옆방에 저희 직원밖에 없고 옆에가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안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왔을 때 지가 승진하고 가수를 한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우즈벡 여성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며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3번을 신고했어요. 말도 안 돼. 경찰에 3번을 신고했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애를 학대했어요라고 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한테 그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애교 확인하고 이제 정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러면 뭐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 직접 가가지고 무고죄로 신고를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었고 걔는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끔 하려고 허위로 신고를 했잖아요.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딱 우즈벡 현지에 갔는데 첫 인사를 하면서 뽀뽀를 하더라. 아니 무슨 물론 코를 이렇게 서로 비비는 뭐 그런 식의 인사법은 있지만 입에다가. 입에다가 네. 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우즈벡 아내 결국 저렇게 불륜 사실 들킨 겁니다. 가출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 남편을 결국 아동학대범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인 남편이 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이 너무나도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은 처음에 아예 안 믿었다고 합니다. 누나랑 매형이 처음에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만 해도 그럴 리 없다면서 아내를 끝까지 믿었다는데요. 그랬겠죠. 이 호텔방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야, 진짜 제가 저 영상을 맨 처음 봤는데 진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남편분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우즈벡 여성이 피해자 누나, 그러니까 자기 시누이한테 네. 사업하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약간 미심쩍은 정황이 여러 있습니다. 일단 우즈벡에서 한국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그 호텔방 그 불륜남의 명의로 등록하게끔 나중에는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칭 사촌. 자칭 사촌 그 불륜남. 그리고 그 외에도 피해자 누나랑 매형이 이제 사전 답사차 우즈벡을 직접 방문했을 때 이 우즈벡 여성이 돈을 편취한 것 같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누나 직원이 그 이사라는 분이 우즈벡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나왔대요. 어허.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5만 원 정도의 이제 큰 금액이 결제가 됐고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막 영수증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이 올케인 우즈벡 여성한테 제보자가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뭐 식당 층이랑 조금 얘기를 하는 척을 하더니 이거 맞다는데요? 뭐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잡아댔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 우즈벡 여성이 그냥 가로챈 건지 아니면 식당하고 짬짬이를 해서 나눠 먹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피해자는 어쩌다가 저런 여성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피해자 그 누나분이 우즈벡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피해자가 함께 따라간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이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남편에게 최신 휴대전화로 바꿔달라고 하고 맞아요. 인형 뽑기로 하루에 30만 원을 써도 다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누나인 제보자도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누나가 자기 친동생의 이혼을 바라겠습니까? 그 제보자인 누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올케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국제 결혼에 대해 또 안 좋게 말하는 누리꾼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분명 이걸 제보하면 동생도 구설수에 오르내릴 거라는 걸 알지만 이 올케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제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누나 입장에서는 친조카도 태어났으니까 동생과 올케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을 텐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아내로서 이건 당연한 거. 올케로서 완전히 이거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로서도 완전 빵점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피해자 가족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를 본 적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기를 봤을 때 아기가 조금 찡찡대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면서 이렇게 좀 우동 같은 거 넘치잖아요. 걔는 그냥 화를 그냥 애기한테 막 내버리니까. 왜 우냐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게 학대라고 거죠. 엄마로서 애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밥을 자기가 한 번도 차리진 않아요. 한국 음식 자체를 하지 않고 한국 음식 자체를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맨날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제 햄버거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러면은 식재료 같은 거를 사와서 우즈벡 음식이라도 해먹어라 그랬는데 그 음식 자체도 안 해먹더라 가지고 그 자체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커피숍에서 잠깐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아기를 봐야 되는데 딱 5분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고 이제 그냥 보고 나서 이제 엄마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에게 해놓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게 사실 엄마의 행동인지 잘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사실상 좀 국적 때문이 아닐까 피해자 가족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혜택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그 피해자 가족한테 듣기로는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한대요. 우즈벡의 지역별로 이제 직업별로 물론 편차가 있긴 한데 평균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한 월 평균 임금 차이가 20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수월해지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적이든 뭐든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니 자기 새끼는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피해자 가족들 사랑 속에서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둘째인 혼외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졌나요? 그때 그 사촌이라고 하던 남성이었어요? 아, 이것도 정말 웃긴데요. 그 우즈벡 여성도 혼외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자칭 사촌 동생 말고도 다른 우즈벡 남성과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알았냐? 이 다른 우즈벡 불륜남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서 이 여성의 혼외자 출산 사실 그리고 성매매 정황까지 다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몇 명을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 이거 좀 자기가 애를 낳고도 그 애의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다라. 정말 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건 반장 방송 후에 그 우즈벡 여성한테 뭐 연락 온 건 없었대. 왜 내 얘기가 뭐 한국 방송에 나와 뭐 이런 거? 근데 연락이 며칠 뒤에 바로 왔다고 오.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방송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집 주소 바꿔도 남편 사인이 필요해요. 남편 사인이 필요하다고? 네, 오늘 어린이집에 갔어요도 이 집 주소 바꾸면 어린이집에 돈 안 주세요. 사인 안 해왔네? 남편은? 몰라, 네 알아서 해 그거는. 알았어요. 한다는 소리가 지금 애기가 얘 밑으로 돼 있으니까 주소도 얘 있는 집으로 돼 있잖아요. 자기가 청년에 있는데 이 애기를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한대요. 근데 나라에서 그 혜택 주는 거를 받으려면 주소가 천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 동네에서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려고 한다. 그러려면 남편이 동의서를 찍어줘야 된대요. 당시에 너 주소 옮기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주소 옮기라고 그랬대요. 나는 얘 밑으로 돼 있어야지 의료보험 혜택 받으니까. 너 그때는 네 맘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또 뭐 혜택 받고 싶어가지고 또 그걸 해달라고 하냐. 이제 나를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네 알아서 해. 그랬더니 화난 목소리로 아 그래요? 뭐 안 해줘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혼외자 어린이집 보낸다고 주소 옮길 테니까 그거 동의서 찍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너무 황당하죠. 이 얼른 이혼을 해야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우즈벡 여성이 첫째에 대한 면접 교섭권 포기하고 이혼해 줄 테니까 비자를 30년 연장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만나는 거랑 기자 현장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야, 근데 이 면접 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탈하게 되면 아마 체류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그 면접 교섭권 자체가 일단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목적도 있어서 이렇게 박탈해버리면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박탈이 일단 쉽지가 않다고 하고요. 이 여성은 앵커 말씀하신 대로 면접 교섭권만 갖고 있으면 계속 항구에서 체류할 수가 있으니까 놓을 수 없는 카드 같은 아하. 거겠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우즈벡 여성이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걸 자녀가 알게 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봐서 피해자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경찰에 얼른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태도에 더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는 게 워낙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그게 되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범죄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마약을 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뭐 강제든 뭐 어쨌든 원해서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그럼 확실히 신고를 해서 이게 될 건이 아니냐 하고선 신고를 한 건데 그게 그냥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한 건데 저게 뭐가 신고거리가 되느냐는 식으로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법에 대한 지식들이 보통 사람들 있는 게 아닌가 보니까 그러면 마약하는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마약한다고 실수를 하고 자기가 성매매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고용업주도 있고 고용업주도 나와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고 그럼 다 범죄가 이루어져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그걸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에서 거의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경찰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법이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현장을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도 경찰은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냥 차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면허가 없는데 보험 가입이 되더라고요. 임금을 구매를 해서 어느 돈이 어디서 나서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 보험 준 사람들의 주소가 저희 천안집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씩 올 때마다도 차를 무면허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대에 맞춰서 제가 112 신고를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안 근데 경찰이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운전한 거를 본 적이 없으니 안 된다고. 그 걔는 그냥 계속 범죄 행위를 하게끔 나라가 방치를 하는 건지 또 경찰관이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경찰이 직접 증거를 뭐 찾든지 해. 증거가 없다고 아니 뭐 난 잘 모르겠어요.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태도에 이제 피해자 가족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부산 스토킹 흉기 난동 사건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나서서 피해 입증을 해야 뭐라도 진행된다는 현실이 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요, 걔가 어떻게 걔도 말도 관심은 1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한 존재,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 말 안 보게끔 하면 돼요. 저희 생각에는 그 애가 그 조카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다음에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먼저 교섭권을 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때 진짜 멘탈 터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죠. 정말 좀 부도덕한 엄마인데 되게 친밀적인 경찰서를 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건 면접교권을 박탈을 못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너무 법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거를 막고 싶었는데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올려버리니까 그거를 제가 막을 수 없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야 되는 분들이니까 제 아이 면접 교섭권을 와이프한테 안 주고 제가 아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뭐 그런 거죠 뭐. 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 엄마의 불법적인 행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 참 좀 안타깝네요. 자, 일단 오는 4월에 열리는 재판에서 이런 점들이 잘 좀 받아들여지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제보 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